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월드에서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연출은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펙트, 파티클, 사운드 이렇게 총 4가지를 알아볼 건데, 먼저 각 연출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제 카메라는 뭐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줌인, 줌아웃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흔들림 같은 연출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번쩍임이라든지 아니면 잔상, 아니면은 화면 전체나 아니면 특정 오브젝트에만 줄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지나 불꽃 등 이제 뭐 작은 조각들을 대량으로 뿌리는 효과를 이제 파티클 효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효과음이나 배경음, 뭐 환경음과 같은 이제 소리를 들려주는 연출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이 탈출 맵에 카메라, 이펙트, 파티클, 이제 소리 연출을 추가를 해서 이제 각각 연출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탈출 맵에다가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펙트, 파티클, 사운드 총 4가지의 연출을 추가를 해보면서 각 연출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용할 맵은 이제 메이플스토리 원작에 있는 이 펫 산책로라는 맵을 사용할 예정이고, 이 메이플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이제 펫 산책로를 열어서 한번 이제 좀 이 4가지를 추가를 해볼 건데, 어떻게 추가를 해볼 거냐? 가장 먼저 알아볼 연출 방법은 이제 카메라 연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연출 방법으로 무엇을 할 거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 탈출 맵의 최종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되겠는데, 그리고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제 출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출발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한번 딱 카메라로 보여주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카메라가 돌아오는 것까지 한번 카메라 연출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를 불러왔고, 원작의 맵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윈도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메이플 스토리 맵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에다가 산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앞에 헤네시스 모양의 펫 산책로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맵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카메라 연출을 해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연출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메라 컴포넌트는 항상 이 디폴트 플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폴트 플레이어의 프로퍼티를 따로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컴포넌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카메라 컴포넌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위에서부터 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파인 카메라 에리아는 카메라가 비추는 범위에 이제 맵의 발판 영역으로만 제한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맵 밖으로 벗어나도 그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상태 해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오프셋, 얘는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비추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얘를 1로 해주고 2가지를 설정을 변경을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카메라의 원점이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각각 한 칸씩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캐릭터를 아마 끝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카메라가 이 발판 밖을 나가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얘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판 밖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즈 커스텀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 카메라 영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4번째 스크린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카메라 오프셋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대상을 기준으로 한 전체 스크린 값의 비율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 가능한 게 0부터 1까지만 입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더치 앵글은 이제 카메라의 회전 값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106 정도로 해놓고 플레이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회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드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타겟을 유지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카메라가 아바타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기본 값으로는 0 값이 아니라 이게 0.052, 0.0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얘를 아예 00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방금처럼 좌우로 움직일 때 조금만 움직여도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얘를 만약에 11로 크기를 크게 키워본다면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도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프트 존인데, 얘는 대상이 이제 프레임 영역에 들어오면 카메라가 방향을 바꿔서 데드 존으로 되돌리는 건데, 얘는 플레이어 아바타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추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프트 존 밖으로 이동할 때 카메라가 더 빨리 아바타를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 보시면은 얘를 0으로 해놓고 얘를 11로 해놓으면, 원래는 저희가 11로 해놨을 때 이 카메라가 약간 소프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이 소프트 존을 0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 이 카메라가 캐릭터한테 완전 고정이 돼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8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시작해보게 되면
카메라가 아예 따라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 소프트 존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댐핑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대상을 추적할 때 카메라가 대상을 찾아가는 속도를 나타내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밑에는 이렇게 4개가 총 줌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가장 먼저 줌 레티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줌 설정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줌 레티오 민 같은 경우에는 줌 비율의 최소값, 그리고 줌 레티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줌 비율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is allow zoom in out, 이거는 줌 인 아웃을 이제 플레이어가 조절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매테리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에다가 머터리얼을 입힐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enable은 컴포넌트의 활성 여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해볼 카메라 연출은 플레이어가 여기 이 동상에 있는 시작 위치로 가게 되면 카메라가 여기 끝에 있는 도착해야 되는 지점을 한번 보여주게 되고, 다시 여기 이 동상 근처에 있는 이 플레이어한테 이 카메라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을 연출해 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 컴포넌트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카메라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 서비스는 이제 PPT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 후에 이제 월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서비스는 이제 이 카메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API를 사용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메서드들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이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메서드들을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스위치 카메라 2입니다. 얘는 이제 대상 카메라 컴포넌트로 카메라를 전환시키는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한테는 디폴트 플레이어한테는 카메라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그 줌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 얘한테 카메라를 좀 전환을 시켜주고 싶다 하는 대상, 그 오브젝트한테 이 카메라 컴포넌트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줘서 저 메서드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카메라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한테 카메라 시점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줌2가 되겠고, 이 줌2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줌을 저 뒤에 있는 파라미터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듀레이션, 시간 동안 이제 퍼센트 비율까지 뭐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축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줌과 관련된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줌 리셋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줌을 해줬으니까 다시 리셋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그냥 카메라 줌을 초기화시킨다라는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연출에서 사용할 이제 카메라 서비스에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트랜지션 블렌드 타임입니다. 얘는 이제 카메라가 전환 시에 이제 블렌드 시간에 경과 시간을 정의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지션 블렌드 타입입니다. 카메라 전환 시 애니메이션의 블렌드 타입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알아볼 건데, 어떻게 알아볼 거냐?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작 부분인 저 고양이 동상에 이제 플레이어가 트리거가 딱 되면은 닿았을 때 저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 도착 지점까지 카메라가 갔다가, 이제 카메라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가 가고 나서 줌을 한번 해주고 다시 돌아오면서 줌을 리셋해주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저희가 카메라 시점을 변경해야 될 때는 그 시점을 변경하려는 오브젝트에 카메라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도착 지점에 있는 NPC한테 add 컴포넌트를 해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먼저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이 고양이한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트리거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트리거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도 이 트리거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기 위해서는 얘를 일단 히트박스랑 트리거 박스랑 체크를 해주시고 얘를 히트박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고양이한테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스타트 캠 컴포넌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쭉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트리거가 되었을 때 카메라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트리거 인터 이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먼저 카메라 시점을 저희가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해당 엔티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엔티티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get by pass가 있었죠. 여기 이 엔티티 패스를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해당 엔티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카메라 서비스, 아까 가장 먼저 봤었던 메서드인 스위치 카메라 2, 이 안에다가는 이제 카메라 컴포넌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 컴포넌트는 이 엔티티 안에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니까 이 엔티티 안에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양이 동상 add 컴포넌트를 해서 방금 전에 작성한 스타트 캠 컴포넌트 얘를 추가를 해주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딱 고양이랑 닿았을 때 카메라 시점이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바로 이동하고 약간 좀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움직임이랑 뭐 원하는 경과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까 카메라 서비스에서 프로퍼티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카메라 서비스에 일단 경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지션 블렌드 타임, 얘는 카메라가 시점을 이동할 때 경과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얘를 한번 빠르게 0.1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퍼티도 있었죠. 여기서 트랜지션 타입,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다가 카메라 블렌드 타입이라고 치고 여기다 점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뭐 리니어, 뭐 하드 아웃, 하드 인, 뭐 이지 아웃, 이지 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저희 트윈이라고 하는 가이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가이드를 참고하시면서 원하시는 움직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렇게 이지 인 아웃으로 설정을 해주고 재생을 해보면 0.1초 만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한 3초 정도로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동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저희가 카메라가 시점이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살짝 줌을 해줘서 여기가 도착해야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출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줌하는 것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카메라 서비스에 줌 툴을 사용해서 여기다가는 150%로 6초 동안 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닿았을 때 카메라가 이동하고 이렇게 줌이 작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줌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 줘야겠죠. 그럼 돌아오는 것도 카메라 서비스에 스위치 투 카메라, 얘는 트리거 됐었던 이 엔티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엔티티가 플레이어 엔티티니까. 그래서 카메라 컴포넌트, 그리고 또 줌도 리셋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죠. 왜냐면은 여기선 줌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밑에서 줌을 리셋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동하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서는 다시 플레이어한테 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걸 사용을 해주느냐, 저희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이 타임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타임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set timer once를 사용을 해주고 여기다가 콜백 함수를 지정해 주는 거였죠. 여기 앞에다가 콜백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리턴 카메라라고 하는 콜백 함수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6초 뒤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6초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6초 뒤에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플레이어한테 오고 줌도 리셋이 되는 거니까 이 콜백 함수 안에다가 6초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또 그냥 지정한 시간에 상관없이 돌아오게 되니까 여기다가도 아까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 트랜지션 블렌드 타임을 사용을 해서 돌아오는 시간은 좀 빠르게 돌아오는 게 좋으니까 얘는 한 1.5초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드 아웃이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확대가 되고 6초 뒤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다시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줌하게 되고 6초 뒤에 돌아오는 것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카메라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컴포넌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이 카메라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 서비스의 세 가지 메서드랑,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을 할 때 경과되는 시간이랑, 그리고 타입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카메라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 먼저 카메라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직접 카메라도 시점을 한번 옮겨보고, 그리고 줌도 해보고 줌 리셋도 해보고, 그리고 카메라 시점이 이동될 때 경과되는 시간을 작성하는 이제 카메라 서비스의 프로퍼티 트랜지션 블렌드 타임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돌아올 때 그 과정들 움직임에 관한 타입도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이펙트 연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연출할 때는 이펙트 서비스라는 API를 사용합니다. 이 API는 이제 이펙트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펙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들을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펙트 서비스의 플레이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웹의
고정된 위치에 이펙트를 재생을 하고 그리고 삭제하기 위한 일련 번호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이 실패한 경우에는 0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펙트를 설치할 엔티티 그리고 위치 이 벡터 값이 되겠고, 그리고 얘는 회전값, 그리고 얘는 크기, 그리고 얘는 이펙트가 이제 계속해서 무한 반복 재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해주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앞에서랑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뜻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페런트 엔티티에 부착된 이펙트를 재생을 하고 그 앞에서랑 똑같이 삭제하기 위한 일렬 번호를 반환을 합니다. 얘도 똑같이 생성이 실패한 경우에는 0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얘는 똑같이 이제 재생할 이펙트의 RUID를 먼저 넣어주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태치드니까 얘가 계속 그 이펙트가 달라붙어 있을 그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엔티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부모 엔티티에 대한 뭐 위치값, 여기서 뭐 부모 엔티티가 있으면은 거기서 뭐 x로 한 0.3 정도 좀 벌어져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똑같이 회전값, 그리고 얘는 크기,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반복 여부를 선택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무브 이펙트입니다. 플레이 이펙트랑 이제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를 재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시리얼 번호로 이제 해당 이펙트를 제거를 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펙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펙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카메라 연출에서 트리거로 사용했었던 저 고양이 동상에 이펙트 한 개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아바타에도 이펙트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이커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이 고양이 동상, 얘가 트리거 역할이었었죠. 얘에다가 이펙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이펙트를 추가로 넣어줄 건데, 처음에 이제 카메라가 저 동상이랑 닿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시점이 도착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여주는 이펙트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펙트 서비스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레이 이펙트랑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 동상에다가 이제 이펙트를 넣어주는 거니까 플레이 이펙트가 아니라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 얘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RUID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미리 준비한 이 RUID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이펙트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부모 엔티티는 셀프 엔티티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값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벡터 3 해주고, 살짝 위에 떠 있는 게 좋으니까 Y 값으로만 1을 넣어주고 나머지 0 값으로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 회전 값이 되겠죠. 딱히 이 이펙트를 회전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0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크기가 되겠네요. 스케일 값 얘도 똑같이 벡터 3 넣어주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 1, 1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반복 재생을 할 것이냐, 얘는 한 번만 재생을 할 거기 때문에 폴스로 값을 넣어줍니다. 그럼 얘도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쉼표가 더 많았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진행을 해보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카메라 시점이 옮겨진 다음에 줌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펙트가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뭐 타이머 서비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작성했던 얘를 앞에다가 방금 전에 작성했었던 거를 이렇게 콜백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 여기서 똑같이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콜백 함수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뒤에 플레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미리 얘를 콜백 함수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타임 서비스 사용해 주면 되겠죠. 시간은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뭐 10초 정도로 한번 넣어주고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줌 보여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스타트 뜨는 것까지 했는데, 스타트가 살짝 늦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얘를 대충 7.5초 정도로만 설정을 해주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스타트, 제가 원하는 연출 방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해볼 거는 이제 이 동상에다가 했으니까 이제 아바타한테 이펙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아바타 이펙트 컴포넌트라고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 이펙트가 출력되는 건 언제냐, 플레이어가 키보드 방향키로 왼쪽이나 오른쪽을 눌렀을 때 이펙트가 출력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키다운 이벤트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키가 왼쪽이랑 오른쪽 방향키가 눌렸을 때 실행이 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펙트 서비스 사용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플레이어한테 얘도 붙어 있어야 되니까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 넣어주는데 먼저 RUID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RUID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스토리지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들어가서 스킬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대시를 한번 검색을 해주니까 꽤 쓸만한 게 여러 가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개인적으로 여기 네 번째 있는 거 이 RUID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 플레이어한테 들어갈 컴포넌트니까 얘도 똑같이 셀프 엔티티로 부모의 엔티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일단 0으로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회전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그래서 0으로 설정을 해주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본 값으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반복 재생은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 여기 디폴트 플레이어한테 애드 컴포넌트 해서 방금 전에 작성한 아바타 이펙트 컴포넌트 얘를 넣어주고 다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트가 아니죠. 방향키인 얼로우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해보게 되면은 왼쪽을 눌렀을 때 그리고 오른쪽을 눌렀을 때 둘 다 이펙트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게 있죠. 근데 분명 플레이어가 왼쪽으로 갈 때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좀 부자연스럽죠. 이 이펙트가 그대로 좀 좌우 반전이 돼서 이쪽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좀 상당히 어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펙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떠한 이펙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 뭔가 조금 뭐 기본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라든지 회전값 이런 것들 외에 변경하고 싶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PPT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캐릭터한테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이펙트 서비스의 세 가지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플레이 이펙트랑 플레이 이펙트 어태치드 이 두 가지 메서드 뒤에 또 하나의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걔는 이 딕셔너리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옵션이라고 넣어주고 저 옵션에다가 이제 딕셔너리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 딕셔너리는 이제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키 값에다가 옵션의 이름을 적어주고 밸류 값에다가 그 옵션의 설정 값을 넣어주면은 그 새로운 옵션을 여기다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옵션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먼저 플립 X 얘는 뭐 불리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X축을 반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플립 Y도 똑같이 불리언 타입으로 되어 있고 Y축을 반전할 때 사용을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 플립 같은 경우에는 얘도 불리언 타입인데 이제 패런트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룩 다이렉션 X에 따라서 플립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캐릭터가 좌우로 이동할 때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좀 좌우 반전이 됐으면 좋겠었잖아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옵션이 딱 저 싱크 플립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 밑에 있는 스타트 프레임 인덱스 그리고 엔드 프레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클립에 재생시킬 프레임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펙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애니메이션 클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클립들은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몇 번째 프레임까지 뭐 재생을 한다. 뭐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을 하는데 저 옵션 값을 넣게 되면은 원하는 프레임 시작 번호랑 원하는 끝나는 종료되는 프레임 종료 시점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속도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옵션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 솔팅 레이어는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개 이상의 엔티티가 겹쳐 있을 때 솔팅 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순서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에 따라서 엔티티가 씬에서는 2개가 겹쳐 있지만 각각 레이어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숄트 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엔티티가 더 앞에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하는 것도 저 솔팅 레이어라는 옵션으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인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앞에 거 솔팅 레이어랑 비슷할 수는 있지만 얘는 이제 같은 레이어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숫자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수가 클수록 앞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고노 맵 레이어 체크는 얘도 불리언 타입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내부적으로는 이제 따로 치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치환하는 것을 무시할 것인지를 정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오파지티가 되겠죠. 그 값을 지정해 주는 게 되겠고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터리얼 아이디도 똑같이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원하는 머터리얼의 아이디를 넣어줄 수 있는 옵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옵션을 사용할 것이냐? 일단 먼저 저 싱크 플립을 사용을 해서 아바타의 움직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플립이 되도록 X축에 따라서 플립이 되도록 해줄 것이고, 그 두 번째로 사용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컬러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기본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띄고 있는데 약간 뭐 파란색이라든지 아니면 초록색을 띌 수 있도록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커로 돌아왔고 다시 여기다가 작성을 한번 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용하던 방식, 여기 폴스 뒤에 여기다가 옵션을 추가해주는 거였었죠. 여기 보시면 똑같이 여기도 옵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이 앞에다가 옵션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추가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사용하려던 옵션의 이름인 싱크 플립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얘는 불리언 값이었죠. 그러니까 얘를 사용을 할 거니까 얘를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려 했었던 두 번째 옵션은 컬러였었죠. 여기다가도 컬러 넣어주고, 얘는 컬러 값인데 살짝 블루 계열로 보여줄 거니까 여기다가 레드는 0, 그린도 0,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255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은 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변했고, 캐릭터가 좌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딱 캐릭터 발 뒤꿈치 쪽에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 추가해 볼 거는 이제 이 이펙트를 삭제하는 것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이벤트에다가 키업을 추가를 해서 키보드를 눌렀을 때는 이펙트가 생성이 되고, 이제 뗐을 때는 이펙트가 바로 사라지게끔 하는 거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키 변수는 살려주고 이펙트 추가하는 것도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펙트 서비스에서 리무브 이펙트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리무브 이펙트를 넣어주면 여기서는 이 시리얼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이펙트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것에다가 이를 대시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none으로 해주고,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논 타입의 인티저 그리고 시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프로퍼티를 생성을 해주고, 얘가 반응값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실패를 하면은 0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은 뭐 시리얼 값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방금 전에 생성한 이 시리얼이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이 반응값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이 시리얼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길게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됐다면은 이제 아마 바로바로 잘리게 될 겁니다. 언제? 키보드를 뗐을 때. 키보드를 꾹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불꽃이 확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다음에 빠르게 한번 떼볼게요.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꾹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빨리 누르게 되면은 삭제되는 것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플레이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아바타에다가도 이렇게 이펙트를 붙여서 사용을 했고, 근데 약간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얘는 주석 처리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이펙트 플레이어한테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연출을 보여주고 나서 저 스타트라는 안내 문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이펙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걸 해볼 거냐, 마지막 도착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한 연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줌이 확대되었을 때 조금 더 저기가 도착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파티클 연출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클은 이제 뭐 눈이나 비, 뭐 먼지 같은 다수의 입자를 이제 파티클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파티클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파티클 상태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파티클을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은 이제 월드용 파티클 컴포넌트랑 UI용 파티클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이직 파티클 컴포넌트,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사용하는 스프라이트 파티클 컴포넌트, 그리고 파티클의 생성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에어리어 파티클 컴포넌트,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UI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UI용 파티클 컴포넌트는 각각 이름에 앞에 UI 베이직 파티클 컴포넌트, UI 스프라이트 파티클 컴포넌트, UI 에리어 파티클 컴포넌트, 이렇게 UI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 컴포넌트들을 확인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하는 거는 월드에서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UI용 파티클 컴포넌트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월드용 파티클 컴포넌트 저 세 가지를 한번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메이커로 돌아왔고 먼저 파티클을 추가해서 사용할 엔티티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 맵에서 create entity as child, 그래서 create empty를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추가된 엔티티에다가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파티클을 보여주는 베이직 파티클 컴포넌트 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컴포넌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가장 위에 파티클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파티클 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여기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파티클도 있고 그리고 이 스파크 루프라고 하는 파티클도 있고 와일드 파이어라고 하는 파티클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파티클들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들의 스피드가 되겠고 다시 1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사이즈, 얘네들의 이 파티클들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통해서 파티클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파티클의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스피드는 이게 애니메이션의 속도가 된다면은 이 파티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게 살짝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티클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얘네는 파티클의 개수가 되겠는데요. 얘를 눌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빽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0으로 줄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파티클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는 1 이런 식으로 파티클의 개수를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 파티클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티클의 라이프 타임은 이제 파티클 입자의 지속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가장 작은 수인 0.01로 선택을 하면은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금방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가장 최대로 하게 된다면은 불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파티클 타입을 이 파이어복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얘는 말 그대로 불꽃놀이인데 얘는 컬러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파티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갈색빛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런 마젠타색으로 변경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플레이 온 이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컴포넌트가 이네이블일 때 파티클 재생 여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생 이후의 반복 여부는 이 밑에 있는 루프로 설정을 하고 이 루프는 파티클의 반복 재생 여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true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이게 false로 꺼져 있다면은 딱 한 번만 보여주고 마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토 랜덤 시드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의 입자 방출이 시작될 때마다 이제 랜덤 시드를 새로 생성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솔팅 레이어 그리고 오더링 레이어 그리고 이그노어 맵 레이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솔팅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레이어 순서가 되겠고 그리고 오더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레이어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그리고 이그노어 맵 체크는 이제 MSW에서 레이어 이름을 내부적으로 치환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처리를 무시할 것인지 정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어 같은 파티클 타입을 고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프리웜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이 프리웜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파티클이 원래부터 재생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프로퍼티 설정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스프라이트 파티클 컴포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베이직 파티클 컴포넌트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파티클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파티클을 추가를 해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파티클 컴포넌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파티클 타입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종류의 이 파티클 타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프라이트를 넣을 수 있는 파티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어떤 걸 넣어줄 거냐 한번 테스트로 파란 버섯을 넣어주겠습니다. 파란 버섯을 넣어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미지랑 같이 파티클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 밑에 있는 프로퍼티들을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어플라이 스프라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이 사용할 스프라이트에 이제 컬러 프로퍼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얘를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 이 컬러에서 이 알파 값을 0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의 폴스인 경우에는 색깔의 영향을 받진 않지만 알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true로 하게 되면은 이 파란 버섯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밑에 있는 이 스피드는 똑같이 이 파티클의 스피드, 그 사이즈는 이 파티클의 사이즈, 그 밑에 있는 파티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클 입자들의 스피드, 파티클로 사용되는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스피드도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파티클들의 카운트, 개수가 되겠고, 그리고 라이프 타임 같은 경우에도 길게 하면은 재생 시간이 길어져서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얘를 굉장히 낮게 만들어 보면은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랑 똑같이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플레이 온 이네이블, 그리고 루프, 그 밑에 있는 뭐 오토 랜덤 시드, 그 솔팅 레이어, 오더인 레이어, 그리고 이그노어 맵 레이어 체크, 얘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온 이네이블, 루프, 그리고 오토 랜덤 시드, 그리고 솔팅 레이어, 그리고 오더인 레이어, 그리고 이그노어 맵 레이어 체크, 얘네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라이트 파티클 컴포넌트도 한번 알아봤고, 다시 얘를 지워준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에리어 파티클 컴포넌트도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고, 첫 번째 파티클 타입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어떤 타입으로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스노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프로퍼티들도 한 번씩 알아보면, 이 에어리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의 생성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좁게 되어 있는데 얘를 좀 넓게 33으로 해주게 되면은 넓은 지역에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뭐 얘는 눈이니까 뭐 한 10 정도로 이렇게 넓게 해서 실제 눈이 오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어리어 오프셋은 이제 엔티티를 통해서 엔티티를 기준으로 생성 범위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00이기 때문에 이 엔티티 기준으로 딱 그 x10 그리고 y3만큼 생성 범위가 되어 있다면, 얘를 한 5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y로 5칸 올라간 점이 기준점이 돼서 여기서 이제 x10, y3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되는 범위를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클들의 색상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플레이 스피드, 그리고 파티클 사이즈, 그리고 파티클 스피드, 마이너스로 하면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파티클 카운트, 그리고 파티클 라이프 타임, 얘를 아마 짧게 하면은 눈이 얼마 못 가서 다 녹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길게 하면은 눈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파티클 카운트를 가장 최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경고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파티클 카운트 프로퍼티 변경으로 파티클 입자가 최대 개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파티클 카운트 개수를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좁거나 넓어도 생성되는 파티클의 생성 수는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의 밀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파티클 카운트를 높여서 적당한 밀도를 맞추되 또 이 파티클 카운트가 최대 개수를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개의 파티클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냥 배치를 한 다음에 뭐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그냥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양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티클 작업 중에서 먼저 어떤 걸 해볼 거냐, 저희가 여기 카메라가 줌이 되었을 때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파티클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컴포넌트만 추가를 해서 보여주는 거를 한번 목표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저는 베이직 파티클을 넣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중에서 이렇게 파티클 타입 중에서 스타 볼텍스라고 하는 타입을 설정을 해서 얘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이름도 스타니까 살짝 노란색 빛이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노란색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약간 속도감도 살짝 있고 파티클 양도 조금 많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줄 수 있는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티클 이펙트를 추가를 해줬는데 얘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카메라가 처음에 줌을 하기 시작할 때 재생이 되고 다시 줌 아웃이 됐을 때는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 작업을 작성할 컴포넌트는 아까 카메라 연출할 때 사용했었던 컴포넌트 있었죠? 여기다가 쭉 작성을 해줄게요. 처음에 카메라가 줌이 됐을 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설정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실행이 되고 있죠. 걔는 여기 플레이 온 이네이블 얘를 꺼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스타트캠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처음에 카메라가 줌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줌이 되고 나서 파티클이 시작되면 되니까 NPC 엔티티가 되겠죠. 이 NPC 엔티티에 베이직 파티클 컴포넌트 여기서 플레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가 리셋이 되었을 때 여기서는 스탑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생을 시작해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펙트가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펙트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파티클 컴포넌트를 직접적으로 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해서 이제 재생이랑 이제 정지까지 하는 걸 한번 알아봤는데 이 방법 외에 이제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API를 사용을 해서 이 파티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본 컴포넌트만을 사용을 하는데 방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재생이랑 정지가 아니라 이제 기본 설정 값이었던 컬러랑 한번 크기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추가했었던 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베이직 파티클 추가한 다음에 타입을 이 파이어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스크립트에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이름을 파티클 테스트 컴포넌트라고 지어주고 키다운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C 버튼을 눌렀을 때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하게끔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추가를 해주는데 이름을 change color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 change color가 실행될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얘는 뭐 당연히 클라이언트 온리로 설정을 일단 해주고 색상을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셀프 엔티티에 베이직 파티클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컬러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컬러 값을 지금 붉은색이니까 살짝 보랏빛이 돌 수 있도록 얘는 100, 얘는 0, 그 다음에 120 정도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면은 C 버튼 누르면 살짝 보랏빛이 돌도록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또 어떤 걸 적어줄 거냐? 이번에 크기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사이즈를 15로 입력을 해주고 다시 가서 C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파티클이 조금 더 커진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파티클을 한번 제어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파티클 서비스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서비스란 이제 파티클 기능을 제공하는 API가 되겠고 여기에서 사용할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 베이직 파티클 얘는 이제 현재 웹에 고정된 위치에 베이직 파티클을 재생을 하고 삭제하기 위한 일렬 번호를 반환 아니면은 뭐 생성에 실패한 경우에는 0값 반환. 이거 아까 전에 앞에서 했었던 이펙트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 사용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아까 프로퍼티 순서대로처럼 이제 베이직 파티클 타입, 이 파티클 타입이 되겠고 그 두 번째는 배치될 엔티티의 위치, 그리고 얘는 뭐 포지션, 그 다음에 얘는 뭐 회전값, 그 다음에 스케일 값, 그 다음에 반복 재생할 건지, 그리고 아까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옵션 값들 어떤 걸 넣어줄 것인지를 이렇게 넣어주는 파라미터들이 있겠고 그럼 그 다음은 어태치가 붙겠죠. 그래서 플레이 베이직 파티클 어태치드 얘도 똑같이 이제 파티클의 타입, 그리고 뭐 부모 엔티티의 위치, 그리고 이 위치에 해당하는 자신의 위치, 그리고 또 회전값, 그리고 또 스케일 값, 또 반복 여부, 그 다음에 또 옵션 값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얘도 앞에서 똑같이 어태치드니까 페런트 엔티티에 부착된 베이직 파티클을 재생하고 그 삭제하기 위한 일렬 번호를 반환을 합니다. 생성에 실패한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하고 다음으로 알아볼 또 메서드들은 지금 여기서는 베이직 파티클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스프라이트 파티클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스프라이트 파티클 얘는 현재 웹에 고정된 위치에 스프라이트 파티클을 재생하고 얘도 똑같이 삭제하기 위한 일렬 번호를 반환을 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0값을 반환한다. 그럼 얘도 작성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파티클 타입을 고르고 어떤 엔티티에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떠한 회전값을 갖고 어떠한 크기를 갖고 반복 재생 여부 그리고 또 어떠한 옵션을 갖는지 넣어주는 앞에서랑 똑같은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는 플레이 스프라이트 파티클이 나왔으니까 밑에는 플레이 스프라이트 파티클 어태치드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얘도 위에서랑 똑같이 이제 파티클 타입 그리고 얘는 어태치드 붙는 거니까 부모 엔티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모 엔티티 그 위치값, 회전값, 그리고 크기값, 그리고 반복 여부 재생, 그리고 옵션값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페어런트 엔티티에 부착된 스프라이트 파티클을 재생하고 이제 삭제하기 위한 일렬 번호를 반환을 하는데 실패하면은 0값을 반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제 얘도 에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에어리어 파티클은 얘도 똑같이 현재 맵에 고정된 위치에 에어리어 파티클을 재생을 하고 삭제하기 위한 일렬 번호를 반환한다. 실패한 경우에는 0값을 반환한다. 파라미터들도 앞에서랑 전부 다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플레이 에리어 파티클 어태치드 얘도 똑같이 이제 페런트 엔티티에 부착된 에어리어 파티클을 재생을 하고 삭제하기 위한 일렬 번호 반환하고 파라미터도 앞에서랑 전부 다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이펙트를 삭제하는 메서드는 리무브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서 다 일렬 번호를 반환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렬 번호로 이제 해당 이펙트를 제거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여기 앞에서 보면은 다 옵션을 사용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저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타입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팅 레이어, 오더링 레이어, 그리고 이그노어 맵 레이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랑 똑같죠. 솔팅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타입이고 2개 이상의 엔티티가 겹쳐 있을 때 솔팅 레이어에 따라서 이제 보는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오더링 레이어는 같은 스트링 타입이고 얘는 같은 레이어에 이제 누가 더 수가 크냐, 그 큰 수가 더 앞에 보이게 된다 라는 거고, 이그노어 맵 레이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레이어 이름을 내부적으로 치환하는데 이걸 무시할 거냐 아니면 그냥 사용할 거냐를 정해주는 불리언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엄 같은 경우에는 얘도 불리엄 타입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원래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냐를 골라주는 게 되겠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컬러 타입이고 색상 지정, 플레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 타입이고 재생 속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다음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는 파티클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파티클 스피드는 파티클 입자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카운트는 파티클 입자의 수가 되겠고, 그리고 라이프 타임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입자의 지속 시간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넘버 타입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사용해 볼 거는 이 파티클 이펙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플레이어가 최종 지점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폭죽이 터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로 돌아왔고, 이 플레이어가 여기 도착을 했을 때 여기서 불꽃을 터트리는 그 불꽃 터트리는 것을 이제 파티클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연출을 해줄 건데,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 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하기도 너무 귀찮고 하니까 이 NPC를 가져와서 테스트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옆에다가 잠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엔드 컴포넌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한테 엔드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끝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일 편한 방법은 트리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NPC에다가도 트리거 컴포넌트를 똑같이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트리거 컴포넌트 추가하고, 여기서 플레이어가 트리거 박스니까 얘는 히트박스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여기다 해줄 거는 트리거 인터 이벤트 넣어주고, 엔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플레이어랑 트리거가 되면은 이 엔드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작성을 해줄 거냐? 저희가 앞에서 파티클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파티클 서비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플레이 베이직 파티클이었죠. 그리고 2가지 메서드가 있는데 저희는 NPC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할 거니까 플레이 베이직 파티클 어태치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어떤 걸 작성을 해줄 거냐? 가장 첫 번째는 파티클 타입을 고르는 거였었죠. 그래서 얘는 베이직 파티클 타입이니까 여기다가 베이직 파티클 타입 골라주시고, 여기서 프로퍼티를 골라주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타입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불꽃을 터뜨려 줄 거니까 여기 F에서 파이어웍스 여기 이렇게 있네요. 얘를 골라주시고, 얘가 생성 어태치드 되는 페런트 엔티티는 이 셀프 엔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셀프 엔티티 골라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컬 포지션을 골라주는 겁니다. 살짝 불꽃이 이 NPC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위쪽에서 터지는 게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서 벡터 3 넣어주고, X는 0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에 Y는 한 3 정도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테이션 값인데 회전 값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스케일 값, 이 스케일 값도 적당하게 그냥 기본 값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로 해줄 것이냐, 저는 루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색상이랑 이런 것도 변경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옵션을 넣어주는데, 이 옵션은 여기 앞에서 미리 변수 선언을 통해서 생성을 해줄게요. 옵션 넣어주고 여기서 괄호 넣어준 다음에 딕셔너리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 사용 가능했었던 옵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컬러가 있었죠. 그래서 컬러는 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55 0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만 보여지게끔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사용 가능했었던 옵션들 중에서 파티클 사이즈도 있었습니다. 이 파티클 사이즈를 한 3 정도로 해주고, 넘버 타입이니까 이렇게 to 넘버로 넣어주시고, 파티클 입자의 지속 시간인 라이프 타임도 있었죠. 라이프 타임 넣어주고, 얘도 넘버 타입이어야 되니까 to 넘버 해주고 시간을 한 3 정도로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저 탈출 경로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 지점에 도착해서 이 NPC랑 트리거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폭죽이 터지도록 한번 이렇게 파티클 연출을 해봤습니다.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파티클 크기도 기본보다 훨씬 더 크게 옵션 적용 잘 되었고, 색상도 빨간색으로 잘 적용됐습니다. 너무 빨간색이니까 살짝 노란색 빛이 돌 수 있도록 여기서 그러면은 초록 색깔을 넣어줘야겠죠. 초록빛을 한 120 정도 넣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란빛이 들 텐데, 한번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노란빛이 들도록 이렇게 한번 넣어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티클 연출을 해봤는데 어떤 걸 해봤었냐, 이렇게 카메라 줌이 될 때 이 NPC 주변에 노란 색깔 이펙트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불꽃까지 생성되는 거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 3가지 연출을 해봤었는데 전부 다 시각적인 연출이었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볼 연출은 이제 소리로 듣는 사운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3가지 연출은 전부 다 시각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이펙트도 그렇고 파티클도 그렇고, 이번에 해볼 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적인 연출이 아니라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연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사운드 컴포넌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운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운드 컴포넌트는 여기 맵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사운드 컴포넌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운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은 가장 위에 있는 오디오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테스트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톱을 누르면 천천히 다시 소리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오디오 클립 RUID에서 이 듣고자 하는 사운드의 RUID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BGM으로 고르게 되면은 배경음악이 되는 것이고, 얘를 해제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GM 밑에 있는 Keep BGM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설명과 같이 이전 BGM과 현재 BGM이 같다면 음원을 이어서 재생을 하고, 그리고 BGM 플레이 온 이네이블 프로퍼티가 true고 사운드 컴포넌트가 활성화될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뮤트 같은 경우에는 음소거를 할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플레이 온 이네이블은 얘가 이네이블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음원 재생 여부를 설정하는 프로퍼티가 되겠고, 그리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반복 재생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퍼티가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의 볼륨을 정하는 거고, 피치 같은 경우에는 좀 재생 속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빠르게 하면은 음원이 빠르게 재생이 되고, 한번 빠르게 한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빨리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로퍼티인 히어링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는 리스너 엔티티와의 최대 거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좁게 하면은 이게 이 동상에다가 사운드 컴포넌트를 넣었는데 이 히어링 디스턴스를
여기 정말 작게 넣었다 그러면은 이 근처에 가는 경우에만 소리가 들리고 벗어나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그렇게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set 카메라 as listener 같은 경우에는 화면 중앙과 이제 음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set listener entity 함수를 통해서 따로 지정할 리스너 엔티티가 있을 때는 이 프로퍼티의 활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엔티티가 리스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운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이 한번 BGM도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메이플 스토리 월드 리소스에서 BGM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음악들을 미리 들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이 무엇인지도 고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이플 스토리에서 들었었던 음악들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의 신전 음악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경음악을 예로 사용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배경음악이 헤네시스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간의 신전 배경음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작업을 해볼 거냐? 가장 첫 번째로는 그냥 이 사운드 컴포넌트만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처음에 카메라 이렇게 줌이 돼서 여기 있었던 NPC한테 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NPC가 말을 하듯이 이렇게 여기 따라오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멘트를 하는 그 RUI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UID를 사용을 해서 확실하게 여기까지 올라오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연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연출을 했었던 고양이 동상이 되겠죠. 여기다가도 사운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만 해주고, 여기서 사용했었던 컴포넌트인 스타트 캠 컴포넌트 이거였었죠. 여기서 줌이 됐을 때 그 소리가 나야 되니까 줌이 되고 나서 여기서 소리가 나야겠죠. 근데 줌이 다 되고 나서 소리가 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셀프 엔티티의 사운드 컴포넌트, 여기서 오디오 클립 RUID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넣어줄 RUID 값은 여기 판넬에서 리소스 스토리지를 들어가 줍니다. 그럼 여기에 오디오 클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ETC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사운드 16번이 있습니다. 이 16번을 들어보시게 되면 따라오시죠.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죠. 따라오라는 멘트를 하는 오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UID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스타트 캠 컴포넌트, 여기 아까 전에 비어 있었던 RUID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줍니다.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따라오시죠. 약간 좀 절 따라오시죠 멘트가 좀 엇박자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별도의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컴포넌트만 추가한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해당 컴포넌트에다가 원하는 오디오 클립 RUID를 넣어주고, 그리고 원하는 타이밍에 플레이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오디오 클립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해줄 작업은 여기서 잠깐 테스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이펙트가 나오게 되는데, 저 이펙트가 나올 때 좀 적절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근데 저 작업은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운드 서비스라는 API를 사용해서 사운드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운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API가 되겠고, 그리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배경음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배경음악 외에 효과음이라든지 그러한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백그라운드와 사운드 둘로 나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재생하고 아니면 정지하고 아니면 반복 재생, 루프를 하든지 아니면 재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중지한다 아니면 음량 설정을 키운다 줄인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 메서드들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PPT에다가는 한 번에 표시를 하지 못했고,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 메이커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이커로 돌아왔고, 이제 플레이어가 좌우로 움직일 때 이펙트를 나타낼 때 소리가 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좌우로 움직일 때 이 아바타 이펙트 컴포넌트에서 그 좌우로 움직이는 이펙트를 냈습니다. 딱 이 부분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그 해당 이펙트를, 그럼 여기다가 그 해당 소리를 넣어주면 되겠죠. 작성을 해줄 건데, 일단은 사운드 서비스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메서드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즈 플레이 BGM, 로드 사운드, 퍼즈 BGM, 퍼즈 사운드, 플레이 BGM, 이런 식으로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음악을 좀 많이 듣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거나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BGM과 사운드 이 두 가지에서 다 나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사운드를 재생을 할 거기 때문에 플레이 사운드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까지 입력을 해주면은 여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스트링의 ID 값은 이 오디오 클립의 RUID 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의 소리를 몇으로 할 것이냐라고 설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RUID 값을 알기 위해서 방금 전에 열었었던 이 리소스 스토리지에서 이번에는 스킬 창에서 좀 이동을 할 때 잘 어울릴 만한 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대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고 나오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오닉스의 축복이 이 소리가 괜찮은 것 같네요. 이 203번 오디오 클립 203번에 해당되는 RUID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사운드 서비스 플레이 사운드에서 스트링 값으로 오디오 값에 RUID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볼륨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볼륨 크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1로 넣어주고 그 나중에 조금 수정해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소리를 넣는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는 잘 나오지만 살짝 소리가 좀 큰 것 같죠. 그래서 얘를 한 0.3 정도로 넣어주고 재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소리도 좀 적당하게 큰 것 같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카메라 연출도 했었고, 그리고 이펙트도 넣었고, 그리고 파티클 연출도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까지 총 4가지의 연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최종 목표였던 이 펫 산책로 얘를 여기다 놓고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 제가 처음에 원했었던 대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여기 동상에 도착하면은 카메라 줌이 이동을 해서 여기 도착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파티클 연출을 넣어주고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이 동상 위에 이펙트 스타트 하라는 이펙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이동할 때 이제 발 뒤쪽에 이제 뭔가 좀 열심히 달리는 듯한 그런 이펙트가 나오고, 똑같이 이펙트만 나오면 심심하니까 사운드도 같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쭉 하면은 여기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 NPC 위에 폭죽에 터지는 파티클 이펙트까지 한번 작성을 다 완료를 해보고 다 넣어봤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카메라가 줌 잘 되고 이펙트도 잘 나오고 잘 따라오시죠.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사운드도 있었네요. 그래서 저것도 잘 나왔고, 이런 식으로 도착을 하면은 폭죽이 터지는 것까지 작성이 원했던 대로 이렇게 다 연출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월드에서 카메라, 이펙트, 그리고 파티클, 그리고 사운드 연출을 알아보면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펫 산책로라는 맵의 연출을 좀 더해봤습니다. 카메라 연출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타겟 변경과 이제 줌을 활용함으로써 목표 지점을 알려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펙트를 사용해서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고, 파티클을 사용을 해서 처음에 줌을 할 때 이곳으로 도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었고, 플레이어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불꽃과 같은 연출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사운드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제 펫 산책로를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도 이제 월드의 컨셉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연출을 통해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사랑받는 월드를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월드에서 연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영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UI에서 연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작을 했었던 트윈 로직 강의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의로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